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섭입니다. ITQ 엑셀 2019년 11월에 진행되어진 2교시 문제 B형 실전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 실행 수험번호로 로그인하는 건 생략하고요. 바로 문제지까지 배포받았다고 전제하고요. 엉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키세요.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되어진 엑셀에서요. 처음 시험 시작하면 감독자가 답안 파일 저장하고 전송하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자, 저장 아이콘 클릭하도록 하겠고요. 저장 아이콘 클릭. 답안 저장하는 위치는 시험장 환경에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죠.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적으로 어디에? 문서의 ITK 폴더.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저장하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문서의 ITK 폴더 안에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수험표 꼭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됩니다. 이름 입력하고 저장 버튼 클릭. 자, 저장이 되면 위 상단에 저장된 파일 이름이 이렇게 확인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적인 답안 작성 요구사항. ITQ 엑셀에서는 모든 작업 시트의 AL 너비는 1 불변입니다. 반드시 물어지니까 요구되어지니까 현재 선택된 시트 1 시트 3까지 같이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꾹 누르세요. Shift 키 누른 채 시트 3 클릭. 3개가 한꺼번에 선택되면서 그룹이라고 표기가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요 A 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 열너비 대화 생자 실행되면 기본값 8.38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네, 3개의 시트 모두 다 1로 추정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요 글꼴 수정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에 보면 1작업에 출력 형태 밑에 보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의 글꼴은 기본 글꼴 맑은 고딩인데 꼭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꼴로 할 건데 모든 데이터 서식 모든 셀 이야기입니다. 1A 만나는 사각형 클릭 또는 컨트롤 A키 눌러도 돼요. 모든 셀 선택. 그냥 예 누르겠습니다. 예 클릭. 모든 셀 선택되면 글꼴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굴림의 11포인트 요구하니까 직접적으로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적용됐고요. 아무 셀이나 마우스 포인트 클릭. 자, 반드시요 해당 이 시트 이름 고정적으로요 이름값을 시트 1은 제1작업 시트 2는 제2작업 이렇게 이름 수정하라는 요구 조건이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 불변으로요 반드시 요구가 되어집니다. 시트 이름 수정. 자, 그래서요 현 상태에서요 시트 1을요 더블클릭 따닥 직접 입력 제1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클릭 제2작업 엔터키 시트 3 더블클릭 제3작업 엔터키. 현재 3작업 시트 선택된 상태니까 꼭 제1작업 시트로 선택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문제지 보면요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240점 몇 점 차지합니다. 500점 만점 중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상단의 제목 등 생략하고요 스킵하고요 생략 아니라 건너뛰고 결제란도 건너뛰고 내용부터 먼저 입력할 거예요. 고정적입니다. B4부터 J14까지. 그래서 B4부터 J14까지를 마우스로 블록 잡은 다음에 B4부터 J14까지를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문제지는 페이퍼로 주어집니다. 종이로 주어집니다. 해당 종이요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B4부터 개최 지역 엔터키 전남 입력하고 엔터키 충남 입력하고 엔터키 경기도 충남 입력하고 엔터키 전 엔터 경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누르면 돼요. 첫 글자 입력했을 때 새로 10단위 이름만 적용되어집니다. 자동 완성. 전남 지역의 참석 인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평균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네, 맞춰서 행사일이 11월 15일 이후인 행사수 입력하고 엔터키 시사셀 체험 행사명 엔터 희망농장 윷 대회 생태 소풍 울림축제 놀장 네 놀장 달빛 음악회 심심한 철학 게임 문화 엔터 D4셀 행사일 열너비가 좁으면 열과 열의 경계선 네 더블클릭 A열 B열 이렇게 수동을 조정하면 되겠고 자 숫자 럼블하키 눌러가서 숫자 키패드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네 201910 빼기 11-09 숫자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도 엔터키 하나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네 1호 엔터 2019 빼기 11-23 엔터 2019-11-17 엔터 2019-11-17 엔터 2010-11-08 엔터 2019-11-15 엔터 2019-11-03 엔터 이 4셀 행사기간 갈로 열고 1 갈로 닫고 엔터 숫자값만 7 엔터 30 엔터 14 엔터 20 엔터 5 엔터 10 엔터 15 엔터 잘못 입력했네요. 네 위에 Shift하고 엔터키 누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봅시다. 네 7 30 14 20 12 빠졌네. 10 5 10 15 3갈로 꾸름이 4갈로 꾸름이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시작 연도 1990 엔터 2006 엔터 2001 엔터 2002 2005 1998 1995 2000 엔터 자 그 다음에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네 조정을 좀 하고 이어서 입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4셀부터요. 네 남아있는 부분요. 네 G4셀 체험 비용 입력하고 엔터키 4, 5 심표하지 말고 그냥 숫자값만 000 1 0000 엔터 2 0000 엔터 2 0000 엔터 3 5 000 1 0000 엔터 1 0000 엔터 3 0000 엔터 최소 참석 인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예, 여기 지금 현재 지열하고 있죠. 체험 행사명 입력해야 됩니다. 네, 체험 행사명 입력하고 엔터키 두 줄 입력하는 것도 있어요. 참석 인원까지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동일 셀에 두 줄 입력하려면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누르자.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누르자. 스페이스키 왼쪽에 있는 Alt키 엔터키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652 엔터 2500 12134 12500 7231 3215 8251 15000 엔터 희망농장 입력하지 마세요. 네. H14셀은 고정적으로 뭐냐? 네. 데이터 유효성 요구를 합니다. 체험비 입력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키 지원금 이렇게 하면 두 줄 입력되죠. 갈로꾸름이 1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행사일 그리고 실시 기간까지만 입력하면 데이터 입력은 다 됐고 너비값 열과 열의 경계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네, 문제지 보고 맞춰가지고 열너비 조절 여기 좀 넓어야 될 것 같고 체험 비용 네 시작 연도 이렇게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 행사 기간 1 좀 넓어야 될 것 같고 행사 1도 좀 많이 넓어야 될 것 같고 네. 자 됐습니다. 네 데이터 입력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네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요.
편집까지 할게요. 자, 편집 이어지는데, 편집은요, 네. 1차적으로는 먼저는 출력 형태의 밑에 보면 조건 편집이 7개 동그라미 있는데, 이 조건으로 연계되지 않은 것부터 편집하겠습니다. 제가 부여한 이름은 조건에 없는 조건의 편집이야 라고, 네. 제가 임의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조건의 편집상 테두리, 병합, x 사선 처리,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그리고 획높이 조정까지 편집할게요. B4에서부터 네, J1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요. 홈 탭에 테두리는 글꼴 그룹의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꼭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이번에는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 네,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고 난 다음에 적용해야 될 사항으로 해당 첫 번째 조건에 보면 정렬에 대한 기준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운데 전체적으로요. 맞춤의 수평 정렬 가운데를 먼저 적용을 해버릴게요. 클릭. 블록 해제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요, 꼭 라인이요, 네, 불변입니다. 꼭 여기 라인하고요, 밑에 있는 여기 라인하고가 꼭 굵은 실선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B5에서부터 J12까지, B5에서부터 J12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죠. 연속 범위는 네, B5에서부터 J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번 꾹 눌러주면 네, 테두리 설정은 끝났고, 자, 그 다음 셀 병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요렇게 물어져요. 셀 병합 대상은요, B13, D13, B14, D14, F13, F14, C13, I13 꼭 이렇게 물어주니까 첫 번째 범위 영역부터 마우스로 먼저 블록 지정 B13, D13. 그 다음부터는 떨어져 있는 셀 같이 마우스로 블록 지정하려고 하니까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채 마우스로 B14, D14, F13, F14, G13, I13까지 컨트롤 키 떼고 그 다음에 맞춤 그룹의 병합과 가운데 맞춤을 한번 꾹 눌러주면 4개 영역 각각이 셀이 합쳐집니다. 됐죠? 네. 꼭 F13, F14, X 대각선 반드시 요구돼요. 그래서 해당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테두리 탭에 가서 테두리 탭에서 우상향, 좌상향 해서 X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리고 숫자 데이터요. 네, 숫자가 입력되어진 데이터 영역. 문제에서 보면 꼭 이렇게 물어줘요. 네. 보면 해당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고요. 네. 다죠? 그 다음에 얘는 아니네. 얘는 빼야겠다. 네. 제가 그냥 뚝딱 봤는데 얘는 가운데 정렬이니까 그러면은 범위 영역이 요렇게 되네요. 네. 행사 기간 부분과 체험 비용과 참여 인원 부분만 지금 오른쪽에서 한 칸씩 떨어져 있고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범위를 같이 블록 지정해야겠네요. 요렇게 범위 잡고요. 네. E 5에서부터 E 12까지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영역 범위 잡을 거니까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요렇게 범위 영역 잡으세요. 블록 지정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를 꾹 눌러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져요.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지고 첨단의 이상 데이터는 쉼표 스타일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연도는 빼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네, 핵높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높이. 문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꼭 이렇게 나와요. 네, 도형 제목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만큼 공간이 네, 생기게끔 1, 2, 3행 블록 지정한 다음에 머리 거를 선택을 합니다. 네, 1, 2, 3 이렇게 1, 2, 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높이 선택, 핵높이 값은 추천 25. 네, 무난합니다. 네, 25 하고요. 확인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에 5부터요 14까지 5부터 1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높이. 좀 전에 저희가 25를 몇 개? 3개.
빼면 22. 22 무난합니다. 여기 22 입력하세요. 네. 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이렇게 해서요. 네. 조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조건 외 편집 사항 마무리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ITQ 엑셀 2019년 11월 정기검증 비용 풀이합니다. 두 번째는 1작업에 있는 조건 편집. 네. 총 7개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 조건은 미리 당겨서 완료를 했어요. 두 번째 조건인 제목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배지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해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고요. 네. 11월 체험 현황 자 봅시다. 네. 보면서 할게요. 도형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배지 도형은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배지.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요. 네. B1 왼쪽 상단 요만큼 이격 간격 두고 쭉 걸어가지고 G1 중간 단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서 놓으세요. 삽입되어졌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할까요? 네. 11월의 체험 행사 현황 이렇게 입력했고 자, 문제에서요.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은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형 서식에서 도형효과 클릭 메뉴에서 그림자 바깥쪽 종류 중에서 오른쪽 아래는 오른쪽 아래쪽만 엄영체되어 있는 거 첫 번째 겁니다. 네. 클릭. 자, 그 다음에 입력한 글자에 대한 글꼴은 해당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문제에서 요구되어지는 해당 이 조건을 그대로 여기다 설정을 해줍니다. 네. 굴림의 크기 24로 해 직접 입력하는 게 빨라요.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검정, 가 빨간 밑줄. 예.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굵게 적용해 가 진하게 돼 있는 거. 마지막으로 채우기 노랑으로 해 깡통 펼침 버튼의 표준색의 네 번째가 노랑입니다. 네. 클릭. 야, 요구 조건은 다 충족시켰지만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가로 수평 정렬 가운데 세로 정렬 가운데이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맞게 맞춤의 여기 부분에 보면 세로 정렬 가로 정렬 두 개 다 가운데 클릭하세요. 클릭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됐죠? 네. 다음 결제라는 부분인데요. 네, 문제 조건에 보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반드시 나옵니다.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하고 다음 원본 삭제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출력 형태 보고요. 이미 셀이니까 아무데나 해도 돼. 저희는 2작업으로 가서요. 깨끗하게 비어있는 시트로 가서 C2부터요. F3영역에다가 결제란 만들게요. C2에다가 결제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센터장 결제자는 문제 출제될 때 약간씩 바뀝니다. 네. 모양은 똑같아요. C2부터 F3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글꼴 위에 테두리 펼치부터 모든 테두리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추세요. 맞춤 그룹의 수평 정렬 가운데 결제는 두 개 셀이 합쳐져 있으니까 C2, C3 블록 정한 다음에 병화와 가운데 맞춤 클릭. Z자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맞춤 그룹에 가나 대각선 화살표 되어 있는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요 세로 쓰기 클릭.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모양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드리는 모양은 C열 결제 열너비 4 추천.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0 7.5 도장 찍는 사인하는 네,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0 이 크기를 추천드리는데 네,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범위 영역을 이렇게 블록 정한 다음에 C부터 F3까지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요 그림으로 복사 하면 그림을 어떻게 복사할 건데 네,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그냥 확인 클릭. 자, 1작업 시트로 가서요 H1셀에다가요
커서 위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도 되고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데, 네, 요게 끝 라인. 그 다음에 왼쪽은 H. 요 조절점 가지고 H 여기 열에 맞게끔. 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모양이 더 길쭉한 것 같은데, 네, 체험비하고 실시기간하고가 요게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넓어지고 다시 이 너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게 됐죠. 네, 출력 형태하고. 자, 원본 지워라라고 꼭 욕을 하니까요. 네, 이 작업에서 했던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C부터 F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깨끗하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네, 조건 세 번째 동그라미까지 했고요. 네 번째 B4부터 J4 연속 범위와 G14와 I14 중앙으로 채워라. 네, 출력 형태 보면 표머리끌, 체험 행사장, 체험 1 셀입니다. B4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떨어져 있는 셀 같이 범위 잡을 거니까 체험 행사를 선택하고 채우기는요. 홈탭의 글꼴에 깡통 펼침 버튼. 네, 표준색의 세 번째 게 주황입니다. 주황 클릭. 열너비 조금 더 넓혀줘야겠다. 네, 이만큼.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유효성 검사 요구 조건 H14셀에 체험 행사명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H14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데이터 탭 선택하세요. H14셀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에 리본 메뉴 중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찾아보면 유효성 검사 있어요. 네, 마우스를 올리면 위아래 이렇게 구분될 건데 위에 거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 실행되어집니다. 설정 제한 대상은요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꾸세요. 목록 고정입니다. 꼭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 입력 란 마우스 포인트 그냥 꾹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인 C5부터 C12까지를 블록 지정하세요. C5부터 C12까지 블록 지정했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뚝딱 누르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펼침 버튼이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눌러보면 C5부터 C12 해당 그 입력값이 여기 보일 거예요. 문제는 처음에 희망 농장이 먼저 보이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네, 첫 번째 희망 농장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거 2개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 셀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G5부터 G12 영역은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1이라고 붙이고 출력 형태 보니까 45 쉼표 00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G5부터 G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G5부터 G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 서식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셀 서식을 선택하면 셀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어졌고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표시 형식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 탭에 범주에서 마지막 사용자 지정 클릭.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하는 형식 목록은 네 번째 샵 쉼표 샵샵0을 선택하세요. 샵 쉼표 샵샵0을 선택하면 형식 입력란의 입력까지 바뀌어요. 이 입력란 샵 쉼표 샵샵0 뒤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1이라는 글자를 추가적으로 보이도록 해 글자는 상따옴표 묶음을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샵 쉼표 샵샵 0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하면 미리 보기로 45 쉼표 0001 제대로 됐네 확인 버튼 클릭하면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표시 형식은 바뀌었는데 정렬이 바뀌었어요. 가운데 정렬로 됐는데 문제 첫 번째 요구 조건에 보면은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정렬로 하라 이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얘들은 원자가 추가되면 문자가 아닌가요? 네, 보이는 것만입니다. 입력값은 숫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홈 탭에 맞춤해서요 수평 정렬을 오른쪽 정렬 얘를 한번 수동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끔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점수 주는 문제인데 D5에서부터 D12 영역은 행사일로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D5에서부터 D12까지를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요게 이름 상자입니다. 네. 이름 상자의 선택 범위의 첫 셀 이름 D5가 입력되어 있는데 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행사 1로 수정하면 돼요. 어떻게? D5 선택 행 직접 입력합니다. 41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네, 문제의 조건 편집도 끝났어요.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했고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테두리 선이 안 보여요. 네, 셀의 격자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기 탭으로 가서요. 보기 탭으로 가서 표시 그룹에 눈금선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러면 배경이 하얗게 눈금선 안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ITQ 엑셀 2019년 11월 정기검정 B형 실전풀이 함수 1번부터 6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풀게요. 네, 스킵하겠고 7번 조건부 서식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20점 몇 점 차지합니다. 7번 조건부 서식을 먼저 푸는 이유는 2작업과 3작업에 이 조건부 서식 적용을 안 하면 감점돼요. 네, 그래서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6문제 있는데 건너뛰고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20점 몇 점? 120점 차지합니다. 6문제. 7번도 20점이에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체험 비용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 비용은 G5부터 G12까지예요. 네, G5부터 G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에서요. 해당 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하라. 네.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에서 지정하도록 하겠는데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클릭 목록 중에서요. 네, 데이터 막대 있습니다. 네, 데이터 막대에서 그라디에이션 채우기와 단색 채우기가 있는데 여기서 해도 상관없어요. 녹색 여기서 녹색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범 답안은 기타 규칙에 가서 설정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모범 답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데이터 막대의 기타 규칙 새 서식 규칙 해당상자 실행되어 치면요. 네, 해당 밑에 막대의 모양의 색깔이 있죠. 막대의 모양의 색깔을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표준색의 녹색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값 떠요. 네, 얘는 연한 녹색입니다. 옆에가 녹색이에요. 클릭.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의 종류와 최대값의 종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수정하세요. 최소값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자동이 아닌 최소값으로, 최대값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자동이 아닌 최대값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제일 작은 거는 아예 안 보이고요. 네, 제일 작은 게 3개가 똑같네요. 네, 제일 큰 거는요 100% 너비로 보입니다. 자, 7번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요. 네,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작업 필터 및 서식 100점 80점 차지합니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에 모두 붙여넣기 하고 작업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먼저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단축키로 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네, 바로바이 메뉴에서 복사를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2작업 시트로 가서요. B2에다가요. 모두 붙여넣기 하라. 네, 단축키로 하면 컨트롤 V키 누르면 모두 붙여넣기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은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게 모두 붙여넣기입니다. 열 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 C열, C, D, 경계선 더블클릭. 행사 1을 아예 샵샵샵 뜬다, 그죠? 샵샵샵 뜨는 이유는 숫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너비가 좁아서 안 보이는 경우에입니다. D, E 경계선 더블클릭, E, F 경계선 더블클릭.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내용 다 보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요. 개최 지역이 경기도이거나 참석 인원이 만 이상인 자료 데이터만 추출하라. 조건 범위 먼저 해야 되는데 조건 위치는 B23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의 기준은 필드 이름입니다. 네, 표머리글 개최 지역과
참석 인원부터 복사해가지고 B13세에다 붙여넣기 하고 조건 설정할게요. 자, 개최 지역과 그리고 참석 인원이니까 개최 지역 여기 있는데 참석 인원은 제일 끝에 있다. 그죠? 네.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자.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 선택할게요. 같이 선택됐어요.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문제에서 B13셀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개최 지역에 대한 요구 조건부터 충족시키겠습니다. 네, 개최 지역은 경기도여야 된대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경기도라고 적어요. 이렇게 개최 지역은 경기도.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은요, 네, 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비교 원산자 6가지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하,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6개. 그래서 이상은 이 비교 연산자 이용하면 되겠고, 근데 연결고리가 이거나로 되어 있어요. 이거나 또는 조건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 만들게 돼. 그런 경우에는 참석 인원에 대한 만 이상이라는 부분은 바로 밑에다 하면 안 되고요. 바로 밑에 하면 이고라는 조건, 엔드 조건으로 두 조건 모두 만들기고, 이 케이스는 이거나니까 한 칸 더 밑에 여기 단에다가 크거나 같다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조건 범위는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조건 범위 지정. 고급 필터 적용하기 전에 먼저 조건 범위부터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필드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쉽게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네. 조건 위치는 B18세 이렇게 돼 있어요. 적용할게요. 고급 필터. 자, 표 영역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어요. 위에 표 영역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네, 꾹 찍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이라고 찾아서 선택하세요. 고급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이렇게 실행되어지고요. 결과 현재 위치에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요구를 해요. 네, 보다시피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을 바꾸고, 조건 범위 B13에서부터 C15까지 블록 정하세요. B13에서부터 C15까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블록 정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복사 위치 B18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고급 필터는 뚝딱 완성이 됐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걸러냈습니다. 네, 총 8개 데이터 중에 4개가 경기도이거나 네, 지역이 경기도인 거 아닌 경우는 참석 인원이 만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충남이라도 참석 인원이 만 이상이니까. 자, 요게 결과이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서직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이거는 순서를 꼭 따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급 필터 결과 셀 채우기 없음을 먼저 설정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결과 셀은 이 범위 영역이에요. B18에서부터 H2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채우기 없음은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깡통 있죠.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목록에 찾아보면 채우기 없음이라고 밑에 두 번째 있어요. 클릭하세요. 채우기 없음으로 한 후에 표 스타일 보통사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표 스타일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표서식에서 찾아야 돼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표서식에서 보통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밝게 보통 어둡게 해서 보통의 네 번째 거를 이야기합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표 스타일 보통사 찾아지죠. 네. 클릭 머리걸도 포함해서 확인 요렇게 하면 완성됐고요.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2번 필터와 표서식 80점 차지합니다. IT객스의 2019년 11월 정기검정 B형 네, 제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 오랜만에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네, 80점 차지합니다. 자, 문제 보면요. 3작업 피벗 테이블 1작업 시트 이용해서요. 제 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1작업 시트로 가서요. 지금 2작업 시트 작업하면서 저희가 선택했던 범위가 B4부터 H12인데 3작업 할 때도 피벗 테이블 할 때도 이 범위를 선택하셔야 돼요. B4에서부터 H12 선택한 상태에서 어디로? 삽입 탭으로 갑니다. 데이터 분석 기능이지만 데이터 탭이 없고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찾아보면
표그룹의 피벗 테이블 위에 거 클릭하세요. 피벗 테이블 위아래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쪼개지는데 위에 거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위치는 기본값이 새 워크시트인데 문제에서는 꼭 기존 워크시트의 언어 위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출력 형태를 파악해 보면 고정적으로 B2부터요. 이게 뭔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들어가 있어요.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3작업 시트에 마우스로요. 위치 마우스로 꾹 찍은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제 3작업 시트에 B2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이쪽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야. 오른쪽은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작업창이 새롭게 떠 있어요. 자, 이제 문제지 보고요. 해당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 대한 영역 배치를 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 출력 형태에서요. B2부터요. 요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4등분을 딱 했을 때 행사일은 행레이블입니다. 개체일은 열레이블입니다. 이렇게 분간하면 쉽게 파악되어서요. 행열 이렇게 되니까 행사일이 행, 개체일이 열입니다. 그러면 배치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행사일 필드를 행레이블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개체 지역이 열레이블이에요. 개체 지역을 끌어가지고 요걸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열레이블에다가 끌어서 놓으면 돼요. 마우스로 꾹 끌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됐습니다. 행사일과 개체 지역 별 문제 1번 볼게요. 조건 행사일 및 개체 지역 별 체험 행사의 개수 피벗 테이블 데이터는 2개의 함수 적용하는 걸로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꼭 순차적으로 합니다. 체험 행사명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필드 목록에서 체험 행사명을요 끌어가지고 어디에 시그마 값에다가 놓으세요. 시그마 값에다가 놓으면 입력 데이터가 문자이면 자동으로 개수 함수가 적용되어집니다. 됐고요. 그 다음 참석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참석 인원 단위명을 끌어서 시그마 값의 개수 체험 행사명 밑에다가 놓으세요. 자, 적용 함수가요. 합계가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평균을 적용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합계 참석 인원을 클릭하세요. 그럼 바로바로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하세요. 값 필드 설정 선택을 하면 값 필드 설정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함수 바꾸세요.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평균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이대로 확인 누르지 말고 이 사용자 지정 이름을 체크하세요. 체크하면 문제 출력 형태에서는 어떻게 입력되는 걸로 요구가 되어지느냐면은 참석 인원 여기 보세요. 평균 콜론 참석 인원 갈록고름이 단위 콜론 명이 추가되어지는데 저희는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수동으로요.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은 다음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을 추가시켜 줍니다. 갈로 닫기까지 이렇게 추가시켜서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세요. 확인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문제지 어디까지 1번까지 끝났어요. 1번까지 문제 이용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조건 2, 3, 4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조건 2 행사 1을 그룹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 보세요. 행사 1 확인해 보니까 날짜로 되어 있는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 간격은 9일 간격이지만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수 1부터 10까지 헤아려 보세요. 1부터 10까지 헤아려면 1, 2, 3, 4, 5, 6, 7, 8, 9, 10 몇 개? 10개네. 단위는 10으로 파악되어지고요. 시작은요? 시작은 11월 1일부터 마지막 끝은요? 11월 30일로 확인됐어요. 이 세 가지를 파악하고 그룹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 1 입력된 날짜 데이터 셀 아무 데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 뜨는데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을 클릭하면 그룹화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뚝딱 실행되어지는데, 자, 시작은요 11월 3일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11월 1일을 요구하니까 수정하세요. 끝은요 1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11월 30일로 요구하니까 수정하세요. 단위는 네, 자, 단위는 지금 월 단위가 아니죠. 문제에서는 1단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1로 이렇게 바꾸면 1로 바꾸면 날짜 수를 입력할 수 있게끔 활성화되어집니다. 네. 월 단위로 선택되어 있으면 이 날짜 수 입력하는 게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요거 해제하고 1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10 이렇게 입력하세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그룹화의 대화상자의 시작은 11월 1일, 끝은 11월 30일, 단위를 1로 선택을 하고 날짜 수를 10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문제지와 같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했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세 번째에 있는 두 번째 요구 조건 빈 셀의 별표 3개와 네 번째에 있는 첫 번째 조건을 한꺼번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의 총합계를 지워라. 어디에서? 피벗 테이블 네, 옵션에서요. 현 상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밑에 두 번째 확인됩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요 레이아웃 및 서식 부분에서요 레이아웃 섹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춘 체크박스 있어요. 얘 그냥 눌러주면 되겠고, 빈셀의 별표 표시는 빈셀 표시에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문제에서 별표 3개 입력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네,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고 Shift 키 누르고 8번 키 꾹꾹꾹 누르면 별표 3개가 입력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요구 조건 충족시키면 되고, 마지막에 행의 총합계 지워 요약 및 필터 탭. 요약 및 필터 탭에서요 행총합계 섹션에서 총합계 섹션에서 행총합계 표시 체크 해제하면 돼요. 이렇게 체크박스 해제. 자,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네, 클릭.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세 번째 세부 조건을 보면 개체 지역을 출력 형태같이 정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체 지역 보세요. 충남, 전남, 경기도, 한글 자음, 치읓, 지읒, 기역, 희역, 기역 순으로 내림사순 정렬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경기도, 전남, 충남인데 열 레이블의 펼치 버튼을 눌러요. 열 레이블 펼치 버튼 누르면 정렬 2개 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기서 내림차순을 꾹 누르면 충남, 전남, 경기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요구 조건은 나머지는 알아서 해.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해. 네. 출력 형태하고 같게 해야 될 거 이름값 요 2개. 네. 행사 1 개체 지역 수정하세요. 네. 행 레이블 행사 1 직접 입력하면 돼요. 열 레이블 네. 개체 지역 이렇게 직접 입력하면 돼요. 개체 지역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보면 네, 꼭 물어지는 요구 조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해당 이 데이터 범위 영역 확인을 해보면 해당 이 별표는 해당 셀 레이의 수평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값은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고 천 단위 구분기호 적용되어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하느냐? C5에서부터요. C5에서부터 H 8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2개 명령 아이콘만 클릭하겠습니다. 홈 탭에 맞춤에 가운데 정렬하세요. 클릭. 그 다음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 꾹 눌러주면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네. 블록 잡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 쉼표 스타일 됐어요. 완성했습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 차지합니다. 자, ITQ 엑셀 2019년 11월 정기검정 B형 네, 실전 풀이하고 있는데요. 네, 잘 4작으로 넘어와서 그래프 100점입니다.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 보세요. 문제지를 보면 제 4작업 그래프 100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작업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조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그러면 문제지 보세요. 문제지에 어디를 보이냐면은 가로 항목과 범례를 보세요. 이 가로 항목과 범례. 자, 1작업으로 갑니다. 1작업으로 가서요. 1작업에 데이터에서요. 가로 항목에 있는 거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희망 농장 어디 있어요? 체험 행사명에 있네. 윷놀이 여기 있고, 어울림 생태 소풍이 건너떠지고, 어울림 축제, 놀장, 그 다음에 달빛 음악회 건너뛰고, 심심철학과 게임문화. 요렇게. 자, 시험장에서 가실 때 필기도 하나 들고 가세요. 네, 볼펜 하나 들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집 표기하면서 풀어도 됩니다. 문제집 이렇게 적고 풀어도 되고. 자, 정보박사가 알려드리는 해당 차트를 작성하는데 데이터 오류 방지하는 데이터 선택법. 첫 번째, 사용되어지는 차트에 이용되어지는 데이터에 표의 머릿걸도 반드시 포함시켜. 표 머릿걸 반드시 포함시켜. 그러면 어떻게? 체험 행사명 얘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네,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그러면 연속 범위가 이렇게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꾸러미를 하나로 범위 지정하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지 말고요. 1꾸러미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려면 범례를 보세요. 참석 인원과 체험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순서는 체험 비용, 참석 인원 돼 있어요. 네,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행 단위별로 머릿걸 포함시키고요. 네, 선택되어진 범위 영역 요렇게 잡아가지고 얘가 2꾸름이야. 그 다음에 어울림과 놀장이 3꾸름이, 이렇게 4꾸름이. 그 다음에 심심철학과 게임문화가 5, 6, 6개 꾸름이로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파악한 대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행사명부터 윷놀이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떨어지는 셀 같이 범위 잡을 거니까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이용해서 범위 지정합니다. 체험 비용과 참석 인원, 생태 소풍 건너뛰고, 어울림 축제와 놀장 컨트롤 키 계속 눌러요. 그리고 그 해당되어지는 체험 비용과 참석 인원, 달빛 음악회 건너뛰고, 심심철학과 게임 문화, 해당 체험 비용과 참석 인원. 요렇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오른쪽에서는 한 칸 선택을 따로따로 했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오른쪽을 한 꾸러미로 하게 되면 오류가 떠요. 네, 이 케이스는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그래서 전체 6개 꾸러미를 순차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다 선택했으면 위에 삽입 클릭한 다음에 차트의 세로막대형의 2차원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거. 자, 요렇게 기본 차트가 요렇게 잘 만들어져야지 데이터 선택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면 지우고 새로 제가 말씀드린 규칙에 준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문제, 네, 조건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해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차트 도구 디자인의 위치 그룹의 차트 이동을 클릭. 반드시 차트 넣을 위치를 새 시트로 바꿔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름은 차트 1이라는 이름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4작업으로 수정하세요. 제4작업 이렇게, 네, 새 시트 제4작업으로 수정하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요 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 시트가 뚝딱 삽입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조건에 보면 꼭 해당 이 시트 순서는 출력 형태 밑에 보면 1, 2, 3, 4가 되도록 하라 라고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수동으로요, 해당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끌어 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옮겨져요. 마우스로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옮기면 4작업이 제일 뒤로 옮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 조건인 차트 디자인 도구 요구 조건 레이아웃은 3으로 하고 스타일 11호 해 충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요, 위쪽 단의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요,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는 3으로 해. 네, 세 번째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총 11개 있어요. 11개 중에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클릭. 그 다음에 스타일 12는요 차트 스타일 종류가 이렇게, 네, 8개 단위별로 40개가 있어요. 둘, 넷, 6개니까 6, 8에 48. 네, 48개가 있는데 12번째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8, 9, 10, 11, 12.
마우스 올리면 스타일 12 클릭 이렇게 하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로 넘어갈게요.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차트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자체는 굴림에 11포인트로 해 굴림 입력하고 11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는 질감 파랑 박엽지로 해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형의 서식 선택. 차트형의 서식 대화상자에서요.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 별침 버튼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에 있어요. 파랑 박엽지 클릭 닫기 버튼 클릭.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을 꼭 요구를 합니다. 네, 그림 영역은 지금 현재 흰색이 채워져 있는 영역이지만 수동으로 다시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림 영역 서식 실행시켜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 영역 선택해서 실행시켜도 됩니다. 그림 영역 서식 대화상자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테마색 첫 번째 거 네, 흰색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고 닫기. 다섯 번째 요구 조건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은 불변으로 꼭 이렇게 물어져요. 제목 서식 글꼴 굴림의 굵게 20 채우기 흰 색깔 테두리 설정해. 시험 보러 가서 이렇게 안 나왔다. 네, 정보각서 거짓말 하네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꼭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얘 먼저 편집하지 말고요. 밑에 내려가가지고 제목부터 네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차트 제목이네요. 네, 글자 상자에다가 문제지를 보고 차트 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수정해가지고 전남 및 충남 지역의 체험 행사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꼭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글자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자체는 굴림 똑같아요. 굵게 돼 있어요. 크기만 수정하세요. 13.1을 2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흰 색깔 테두리 설정하라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제목에다 올리고 오렌지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에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한 다음 채우기의 종류는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 테두리 설정하세요. 네, 테두리는 테두리 색을요 실선으로 잡아주면 돼요. 테두리 색을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닫기.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은 끝났습니다. 네, 여섯 번째까지도 끝났고 일곱 번째 남아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꼭 4개의 세부 조건 요구되어집니다. 현재 저희가 이용한 차트의 계열의 종류는 2개입니다. 파악해보면 네, 밑에 범내에서 체험비용과 참석인원 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요 표시기능 꺾어 전용 보조축 지정하라고 꼭 물어줘요. 자, 대상이 체험비용 계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체험비용 계열 얘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범내 표지 색깔요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이름값이 떠요. 계열에서도 얘가 체험비용이야. 체험비용에서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 실행되는데 표시기능 꺾어 전용은 꺾어 전용 선택했을 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꺾어 전용만 선택하면 요게 표시기능 꺾어 전용입니다. 네,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 자, 이렇게 네, 세로 막대가 꺾어 전용으로 바뀌었어요. 보조축 지정하라 꼭 물어집니다. 네, 선 선택해도 되고 점 선택해도 되고 점 선택하는 게 수월할 것 같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 계열의 옵션을요 기본축 돼 있는 부분을 보조축으로 바꾸세요. 닫기 이렇게 하면 네, 오른쪽에 보조축이 추가되어졌고 눈금 네, 값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7번의 두 번째 조건 레이블을 추가할 건데 대상은요 희망농장의 체험비용 계획값을 표시하고 2층 출력 형태와 같이 출력 형태 보세요. 희망농장의 요 꺾어 전용 위에 45,000원이라고 표기하라. 이 요구 조건입니다. 요것만요. 다른 꺾어 전용의 점은 값이 없는데 해당 희망농장만 값 표시해. 자, 쉽습니다. 네, 현재 꺾어 전용이 다 선택되어 있는데
요 희망 농장에 있는 꺾어 전용 점을 한 번만 더 선택을 왼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얘만 선택됐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바이 메뉴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밑에 세 번째 거 선택하시면 돼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세요. 어디에? 오른쪽에 추가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위에 이 점을 기준으로 위에 위치시키게끔 요구하니까 45,000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대화상자의 레이블의 위치를 오른쪽이 아닌 위쪽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위쪽 클릭, 데이터 레이블 서식 위치 위쪽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요구 조건은 세 번째 요구 조건은 눈검선 선스타일 파손으로 하라 반드시 물어줘요. 꼭 나와요. 네, 문제지 안 보고도 설정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자, 이 주눈검선 선택한 다음에 수평선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눈검선 서식을 선택하세요. 눈검선 서식 주눈검선 서식 대화상자에 선스타일 탭에서요. 선스타일 탭에서 대시 종류에서 수정합니다. 네, 파선 네 번째 있어요. 대시 종류의 네 번째 파선 닫기 됐습니다. 자, 7번째 요구 조건 네 번째 마지막 세부 사항은 출력 형태 3주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네. 세로값 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펀 2000 제일 큰 값 16,000 비교해볼게요. 하이펀 2000 제일 큰 값 16,000 수정사항 없어요. 네, 수정 안해줘도 되겠고. 자, 보조 세로값 축 오른쪽으로 가가지고요. 네, 영원 만 제일 큰 값 5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 5,000 제일 큰 값 5만 수정사항 하나 있어요. 하나 간격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보조 세로값 축에 마우스 올리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바로가기 메뉴의 마지막에 있는 축서식을 선택을 해서 축서식 대화상자 실행이 되어지면 축 옵션 부분에서요 주 단위의 자동을 고정으로 바꾸고요 값을 수정할 수 있게끔 활성화되면 얘를 만으로 수정하세요. 네, 만점 0 해도 되고 그냥 만만 입력해도 됩니다. 닫기 됐죠? 네, 쉽게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7번까지 끝났고요. 8번은 뭔데? 범례인데요. 출력 형태 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범례를 확인해 보면 아래쪽에 보면 꼭 범례 이름이 한 줄씩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네, 하나가 참석 인원이 두 줄로 돼 있어요. 이거 수정하라 이 말입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이 아니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하면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범례 항목 계열 중에 이름을 수정해야 될 범례 계열 참석 인원 갈로 코림의 단위명을 선택 편집 버튼 누르세요. 편집 버튼 클릭 계열 이름을 수동으로 입력하세요. 여기 수동으로 계열 이름을 타이핑 치세요. 참석 인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이렇게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 클릭. 맞느냐? 제대로 됐네.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클릭. 네, 이렇게 하면 8번도 끝났어요. 네, 마지막 9번 요구 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형 모서리 어둔 사각형 설명서 삽입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요 최대 비용이라고 하는. 자,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삽입 문제지 보면서 삽입 도형 종류는요 저기 밑에 설명선의 두 번째 거예요. 설명서의 두 번째 거 모서리 어둔 사각형 설명선 크기 및 위치 눈대중을 가늠하세요. 여기 전자 네, 쭉 돼 있고 위에서 이만큼 간격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쭉 끌 때 너비는 밑 정도 글자 앞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놓으세요. 글자 입력하세요. 최대 비용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얘가 어디에 삽입됐어요? 차트 영역이 삽입됐죠. 그래서 위에 세부 조건에 보면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 글꼴은 5번째 굴림의 11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조건에 맞추세요. 그래서 해당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걸고리 자체를 굴림 수동으로 입력하고 10일 이렇게 맞추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채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깡통을 흰색으로 하고요.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 색깔 검정. 정렬이요. 수평수직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네. 맞춤에서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마지막으로요. 이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게 여기 위치에 있어요. 여기. 네. 마우스로 마름모, 노란색 마름모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처럼 조절을 해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100점 차지합니다. 그래프. 자, ITK 엑셀요. 2019년 11월 정기검정. 네, 실전풀이 제일 마지막으로요. 네, 1작업의 함수 6문제 20점 배점입니다. 네,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1작업. 네, 1번과 2번은 첫 번째 셀에 완성한 수식을 자동 핸들로 채워서요. 횡단위별 완성하는 문제용으로 꼭 물어줘요. 나머지 3, 4, 5, 6은 셀 하나에다가 완성을 하면 돼요. 함수식. 함수 부분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한 몇 회차 정도만 이렇게 풀어보시면 나오는 것만 나오네? 이렇게 느낄 겁니다. 네. 자, 1번입니다. 체험비 지원금 풀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네. 첫 번째 I5셀 선택하려고요. 문제 요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이 15일 이상이면서 행사기간 같은 행에 있는 이 행사 1 행사기간요. 요게 아니라 행사기간이 15 이상이면서 참석인원이 10,000 이상이면 체험비용의 10%, 그 외에는 체험비용의 5%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체험비 지원을 if하고 and 함수 사용하시오. 자, 여기다가요. 네. 자, 저는 우선 추천은 직접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함수 마법사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시형은 함수 마법사 풀이하는 걸로 네, 풀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I5셀 선택한 다음에 그냥 입력 이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if하고 and 돼 있는데요. 네, 판정은 if입니다. 네, if. 두 개 함수 조합은 6문제 중에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네, 2개 함수를 조합해서 네, 복합적으로 함수식을 작성하는 거는 6문제 중에 2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함수는요, 6문제에 함수는 8개만 물어줘요. 딱 고정입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 번 이걸 풀어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판정은 if부터. 그 다음에 if는 조건식 심표, 3일대 실행문 심표, 거짓대 실행문인데 조건식을 지금 현재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행사기간이 15일 이상이라는 조건과 참석인원이 10,000 이상이라는 조건,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 and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and 함수는요, a, n, d 이렇게 하면 네, and 함수 도움말 뜨는데 조건식 2개 이상 모두 만족일 때 반환값이 참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식은요, 행사기간이 같은 행에 있는 행사기간 입력셀 마우스를 선택하세요. 꼭 찍으면 E5라고 입력되어졌습니다. 얘가 15일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15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쉼표 두 번째 조건은요, 참석 인원이 10,0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행에 있는 참석 인원 셀 마우스로 꼭 찍으세요. 혹시 이 마우스 선택이 안 되면 직접 입력해도 돼요. H5라고. 입력값이 10,000 이상. 크거나 같다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도움말이 뭐가 떠 있어요? AND가 떠 있어요. 아직 AND 함수 완성 안 됐어요 라고 하면서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건식 2개 다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마지막에 갈로를 닫아주면 AND 함수의 도움말이 싹 없어져요. 없어지고 if 함수 도움말에 로지컬 언더바 테스트, 즉 조건식 부분 완성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쉼표 입력하세요. 쉼표 입력했어요. 이번에는 굵게 표시되어지는 게 value 언더바 if 언더바 true, 참일대의 실행문 입력해주세요. 문제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은 참일대의 실행문은 체험비용의 10%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체험 비용요. 요 입력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네. 찍고 난 다음에 체험 비용의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냥 곱하기 10%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체험 비용 셀 곱하기 10%. 그렇지 않다 쉼표 그 외에는 체험 비용이 5% 이렇게 돼 있어요. 체험 비용 입력 셀 곱하기 0. 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5% 하는 게 수월할 겁니다. 네. 0.0으로 곱해줘야 돼요. 따져야 되니까. 자,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고요. 네, 엔터키 눌러보면 체험 비용은 2250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고요. 네, 해당 이 함수식을요 선택해가지고 요 자동 체험 핸들 밑으로 이렇게 쭉 끌어요.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I 12셀까지 채워지게끔 하는데 여기 지금 중간에 이 선이 굵게 표시되니까 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채워졌습니다. 해서요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근래에 출제된 문제 유형 중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if 판정 함수 반드시 나옵니다. 네, 1번이나 2번 중에 이렇게 완성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함수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2번 문제 풀이. 함수 2번 문제는요, 네, 실시 기간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제5셀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고요. 네, 문제를 보면 행사일의 연도에다가 시작 연도를 뺀 값에다가 연자를 붙여라. 이 함수하고 엔드 연산을 이용하고 네, 12년 이것처럼 표시되게끔 해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제5셀 선택한 다음에 이퀄 입력하세요. 함수식은 반드시 이퀄. 그 다음에 행사일의 연도는 행사일은 날짜가 입력되어 있어요. 해당이 날짜가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에서요 연도를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함수 가지고 YAR 이렇게 Y만 입력하면 해당 추천함수 뜨죠.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채워도 좋습니다. 오타로 오류 방지할 수 있으니까. 네, 오타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자, 도움말이 시리얼 언더바 넘버라는 부분은 네, 해당 날짜 입력하세요. 네, 마우스로 꾹 찍어주면 돼요. 같은 행에 있는 행사일이 입력된 셀 요렇게 갈로 닫아주면 엔터키 눌렀을 때 2019가 반환되어질 겁니다. 여기다가 문제에서는요 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빼기 뭐요? 시작 연도 같은 행에 있는 시작 연도 셀 마우스로 꾹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 요구 조건이 있어요. AND 연산자 사용해가지고 뒤에 연자가 이렇게 붙게끔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AND 상따옴표 년 상따옴표 닫기가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완성해 볼게요. 상따옴표 년 상따옴표 닫기 엔터키 29년 이렇게 되죠. 해당 셀 선택 그 다음 자동 체험 핸들 밑으로 드래그 펼침 버튼 서식 없이 채우자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고요. 완성된 함수식은 별도로 표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행사일이 입력되어진 날짜에서요 연도만 이 함수로 빼내고 그 다음에 네, 시작 해당 연도 입력된 거를 빼서요 구한 연차 연도의 차이에 연자를 엔드 연산자 이용해가지고 뒤에다가 연결시켜서 화면상에 표시시킨 결과입니다. 다음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이 빠르면요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설명 들으시면 돼요. 자, 3번부터는 단일 함수예요. 단일 셀이에요. 단일 셀 하나 셀에서만 함수식 완성하면 됩니다. 3번을 보면요 전남 지역의 참석 인원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문제 보면 내림으로 정수로 구하고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해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꼭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뒤에 브리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네. Dsum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하는 거고요. Dcount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셀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한 문제 꼭 나와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 찾은 그냥 내림 처리하는 부분인데 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 그 값 자체를 화면상에 표시를 할 때 표시 자릿수를 지정하겠다. 뭘 이용해서 문제에서는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표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입구를 입력한 다음에 라운드 다운부터 먼저 하는데 ROU 정도만 입력을 하시면 추천 함수가 확 줄어들어요. 라운드 계열 함수만 3개가 떠요. 이 중에서 입력 글자 수가 많으니까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요 자동 채우고 갈로 열기 깜빡깜빡 하죠. 도움말도 떠요. 숫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num 언더바 디짓은 자릿수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 부분에다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 구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DAVerage 여기다가 DAV 세 글자 입력하면 딱 하나만 추천 함수가 떠요. DAV 입력하고 추천 함수 더블 클릭해서 자동적으로 완성시키고 도움말 해석 데이터베이스 입력하고 필드, 쉼표, 크라이테리어라고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저희 ITQ 엑셀 시험에서는 범위가 고정이에요. B5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D로 시작하는 함수인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이 범위 지정하면 다 문제가 풀려집니다. ITQ 엑셀에서는. 그 다음 쉼표 필드는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거에 평균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남지역인 참석 인원의 평균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필드 지정하는 방법 3가지인데 제일 쉬운 거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 표 머릿거리 참석 인원이 입력된 셀 찾아보세요. 쭉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얘를 마우스로 꾹 찍어요. H4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면 자동으로 H4라고 입력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쉼표 하고 난 다음에 크라이티어 이런 조건입니다. 조건. 네. 문제에서 전남지역인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문제 유형에서는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해 별도로 여기다가 입력해가지고 안 해도 돼 이렇게 네. 해당 개체 지역이 뭐 이렇게 입력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보세요. 개체 지역 바로 밑에 전남이라고 입력되어 있거든요. 꼭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주어집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B4, B5 이렇게 블록 지정하면 자동 입력되어져요. B4 콜론 B5 갈로 닫기 하면 디에버리지 끝났어요. 그러면 네 라운드 다운의 넘버가 끝났다라고 떠요. 그 다음 쉼표 입력하고 자릿수 지정해 이렇게 도움말 뜨는데 자릿수에 대한 규칙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단위 정수값 1의 정수값까지만 표시하겠다 0입니다.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겠다 네 마이너스 1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1입니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요구하고 있죠? 네 보기 항목을 보니까 1234.5인 경우에는 1234 1단위 정수까지 표시하라 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0 입력하고 갈로 닫아주면 완성이 되어져요. 0 갈로 닫기 엔터 눌러보면 7344까지 됐죠. 네. 완성된 함수식 이렇게 네, 띄워드릴 테니까 완성 네, 풀이 마무리해 보세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 처리하는 부분인데 라운드 계열 함수 반올림은 라운드 올림은 라운드 업입니다. UP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꼭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쉼표 필드 쉼표 조건 범위 이렇게 풀어집니다. 4번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4번은 행사일이 11월 15일 이후인 행사수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문제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일이 11월 15일 이후인 행사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네, 행사일이 11월 15일 해당 일 이후인 개수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꼭 나옵니다. count if, average if, sum if 중에 하나 꼭 나와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E14셀 선택하고 입구를 입력한 다음에 단일 함수니까 그냥 count, 네, if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도움말 참조해서 풀면 돼요. 레인지는요 조건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조건 범위는 행사일이 11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사일이 입력되어진 범위 영역 D5부터 D10인데 이름 정의가 행사일로 되어 있어요. 마우스를 블록 지정하니까 자동으로 행사1이라고 네, 해당 참조 셀 범위 주소가 바뀌었어요. 쉼표 그 다음에 기준 네. 기준은 뭐예요? 11월 15일 이후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요? 날짜 연도는 2019년 11월 15일이죠. 네. 그러면 상따옴표 한 다음에 이후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날짜 그대로 입력하세요. 2019 11
날짜 형식 11 하이펀 15 이렇게 상따옴표는 꼭 묶어줘야 됩니다. 이건 문법입니다. 얘는 왜 상따옴표 입력하는데요? 카운트 if 함수는 해당 비교연산자 사용을 한다든지 글자를 입력한다든지 할 때는 꼭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됩니다. 엔터키 누르면 4건입니다. 요게 완성된 결과이고요.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하면 꼭 나옵니다. 갈록구름이 안에 비교연산자 사용료, 비교연산자 종류는 6개 있죠.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크다, 왼쪽이 기준입니다. 왼쪽이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그 점수 주는 문제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자, 5번 최소 참석 인원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4개 함수 중에 한 문제 꼭 나와요. 제일 작은 거 min 함수로 구해. 제일 큰 거 max 함수로 구해. 몇 번째 큰 값 구해. 라지라는 함수는 범위 지정 쉼표 몇 번째. 몇 번째 작은 값을 구해. 스몰 함수 범위 영역 쉼표 몇 번째. 이렇게. 자, 문제에서 뭐 나왔어요? min이 나왔네요. 점수 주는 문제 이퀄 너무 쉽습니다. 왜냐 min 갈로 열고 최소 참석 인원 이렇게 돼 있어요. 참석 인원 입력 범위 영역 블록 지정 한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키 누르면 끝. 너무 쉽단 말이에요. 점수 주는 문제도 한 문제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min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이퀄 min 갈로꾸름이 4개 참석 인원 범위 영역만 블록 지정하고 갈로 닫고 엔터키 누르면 끝. 마지막 6번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반드시 V루업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어렵지만 오히려 그 정도로 반드시 나오니까 꼭 풀어 볼 수 있게끔 맞추세요. 틀리지 마시고. 행사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퀄 입력한 다음에요. V루업 함수 이용해 반드시 나오거든요. VL만 입력하면 추차 함수가 하나밖에 안 떠요. V루업 더블 클릭. 4개 함수인수 채워줘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줘야 할 값은 H14셀에 입력된 값 이렇게 문제에서 묻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H14 꼭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요. 이 희망농장이죠. 희망농장에 입력된 셀을 찾아보세요. 체험행사에 희망농장이 있어요. 얘가 시작 셀이고요. 끝 셀은 H12로 못 박으면 돼요. H12 이렇게. 저희 ITK 엑셀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해당 두 번째 보이루거 함수의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쉼표 컬럼 언더바 컬럼 수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 해당 이 범위 영역에 지금 현재 문제에서 이렇게 범위 지정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았어요. 찾으면 범위 영역을 행 단위로 이렇게 뽑아와요. 뽑아온 행 중에 문제에서요, 출력시켜라 라고 하는 이 행사1이잖아요. H14에서 선택한 체험 행사명의 행사1을 구해 이렇게 돼 있는데 행사1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있느냐? 몇 번째. 체험 행사명이 첫 번째 있고 행사1은 두 번째 있어요. 요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두 번째 있어요. 그러면 2라고 적어주면 돼요. 2. 그 다음 쉼표 2. 쉼표 마지막으로요. 유사일지 정확히일지. 저희 시험은 정확히일지밖에 안 나와요. 완성된 결과입니다.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행사 1인데 43,778이라고 나왔어요. 행사 1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홈 탭에 표시 형식을요. 표시 형식 그룹에 일반을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간단한 날짜라고 선택을 딱 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간단한 날짜는요. 1900년 1월 1일요. 1900년 1월 1일이 1일째 되는 날로 카운팅 해와서 아까 2019년 11월 9일은 43,703 며칠 되는 날이야 이 말입니다. 근데 표시 형식을 날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이 마무리했습니다. 브이로그 함수식까지만 화면상에 띄워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달 정기검정료 비용풀이 마쳤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풀이 마치겠습니다.